요즘에 집값 뭐 반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보다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볼게요. 분양권 거래 3건 중 하나는 마피다. 마피 뭐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은근히 유행어 안 돼요? 저희 마피아 게임 해야죠 이제. 마이너스 피 아파트. 이제부터 마피아 게임 시작입니다. 보시면은 분양권 거래량 4373건 중 1509건이 마피다. 이런 상황이죠. 보시면은 지금 마피라는 건 뭐예요? 야, 분양권에서 마피 나오는 게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굉장히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해봅시다. 얘가 9억 5천까지 떨어졌으면 몇 퍼센트 떨어진 거예요? 5% 떨어진 거죠. 5% 정도 손해봤다. 그런데 10억짜리 분양권이 9억 5천까지 똑같이 떨어졌다.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 분양권에는 보통 계약금 넣고 중도금 뭐 한두 번 넣고 하는데 계약금만 넣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계약금 보통 10%죠? 1억 넣었는데 9억 5천에 팔면은 1억 중에서 5천 손해본 거예요. 손실률이 50%죠.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요 분양권이 마피 나오기가 굉장히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쉽지 않은데 분양권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절대로 분양가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인천 쪽에 마피 많이 나오고 있죠. 무피 마피. 어디? 인천. 그래서 뭐 송도 예전에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주안 여기 입주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3억 7,850에서 4억 7,900 이게 분양가보다 싸다는 거죠. 저기는 인천이잖아. 지방은 그럴 수 있죠? 서울은 그러면 안 되죠. 서울 중에서 강남 성구가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죠. 자, 얼마 전에 반등했다는 송파입니다. 자, 1월 기사를 쓴 이유는요. 기사를 안 내더라고. 자, 그랬을 때 전용 6호 아파트는 14억 5,400 분양가가 14억 5,400인데 13억 140만원의 매물이 나왔다. 마피 매물이 나온 거예요. 마피로 팔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집주인 개인 사정일 뿐이다. 분양가가 높아서 그랬던 거고 집주인 개인 사정일 뿐이다. 이런 매물은 다시는 없다. 송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아니긴 뭘 아니야. 자, 13억 140짜리 매물 아직 남아있고요. 12억짜리 나왔고요. 10억짜리 나왔습니다. 물론 10억짜리는 평형대가 다르죠. 근데 얘도 분양가는 못지 않았어요. 얘는 비슷한 평형인데 12억대 나왔어요. 송파도 마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저 단지는 굉장히 나홀로 단지입니다. 15세대짜리니까 대단지랑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나홀로가 먼저 터져요? 대단지가 먼저 터져요? 나홀로가 먼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마침 딱 둔촌주공 옆인데 둔촌주공 옆은 저러고 있는데 둔촌주공은 피가 5억이 붙었대요.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되면 더 오를까? 역시나 이분이 또 이럴 때는 빠지지 않고 나서서 이야기하시죠. 보시면은 59가 9에서 10억 그 다음에 84가 12에서 13억 분양가였는데 지금 17에서 24억 원대까지 급등했다. 뭐가? 호가가. 샀다 아니에요? 호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저 가격으로 호가 올려놓으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단지 집값 올려봅시다. 그냥 호가 100억에 내놓으세요. 기사 내줄 거예요. 호가 100억으로 올랐으니까 여기 사기 힘들다. 여기 지금 누군가 호가 100억 올렸으니까 이거는 1억짜리 빌라인데도 17세대가 다 100억으로 쳐서 1700억짜리 빌라가 된다. 한 200억으로 올려봅시다. 한남더일 넘어봅시다. 이제 호가만 올렸다고 호가 올린 거 나왔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 것처럼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둔촌주공이랑 비교되는데 어디에요? 헬리오. 헬리오보다 비싸졌어 이제. 아직 들어온 단지도 아닌데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유사하다면 자, 이거 옛날 기사인데 왜 들고 왔어요? 헬리오랑 둔촌을 맨날 비교했었죠. 근데 송파구 대신 강동구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즉 헬리오가 송파구니까 조금 낫다 이 얘기죠. 근데 헬리오도 지금 뭐 딱 봤을 때 이제 둔촌주공 이거저거 다 끝나고 그 이슈 끝나고 나서 거래가 없죠. 이제 속은 사람들 몇 명 더 나오고 거래가 없죠. 그래서 많이 쳐줘야 18억 2천인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둔촌주공은 저보다 더 비싸다. 신빙성 있는 기사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또 기사화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크로리버파크에 한모 조합장님이 그러셨죠. 16억 17억짜리 매물 다 내리고 다 20억대로 내놔라. 그리고 그걸 기사로 띄우죠. 반포에서 가장 비싼 단지.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가장 비싼 단지인가 보다. 그리고 미끼에 낚이는 호구 하나 있으면 그걸 또 기사화하죠.
실거래가 떴다고. 아, 그럼 진짜 이 가격인가? 호가도 어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건 호가고 떨어졌다는 건 실거래가들이 나오죠. 마피 거래가 됐다. 호가 5억 올라.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제대로 봐야 할 지표죠. 집주인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은데 더 싸게 내놓았다. 그럼에도 사람이 붙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올려놔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봤을 때 떨어지는 거는 실거래가도 떨어지는 건 굉장히 크지만 호가가 더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호가가 지표가 되지만 올라갔을 땐 실거래가보다 굉장히 높은 호가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또 하나 뜨겠죠. 그리고 한 1년 반 뒤에 또 취소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둔촌주공만 계속 띄우고 있어요. 중도금대출도 아까 둔촌주공부터 풀어줬죠. 원희룡 장관이 둔촌주공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고 5구까지는 돼도 8사까지는 안 해준다 하더니 또 희룡했죠. 그러니까 분양시장 훈풍이래요. 3월 아파트 분양 전망 상승. 미분양 증가세 꺾였다. 증가세가 꺾인 거지 미분양이 감소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미분양이 79가구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보면은 분양 전망 상승했다. 분양 전망이 어떻게 상승했냐? 공급자 입장에서, 즉 건설사 입장이죠. 분양 및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이런 곳에서 매달 설문을 통해 조사를 하는데 미분양 물량 전망치는 증가했다. 미분양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분양 가격 전망치도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출 생각은 없다. 그러면 3월에는 왜 이렇게 분양이 잘 됐던 거예요?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3월에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1월 13 대책으로 풀어줬던 것들이 대부분 3월에 시행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30일에 특례 보금 자리론을 풀어줬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금 여력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데는 다 밀었으니까. 그래서 봄바람 분화 했을 때 일정원 밀었던 건설사들이 오는 4월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니,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청약 경쟁률이 올라간다고 지금 기사를 내는 게 말이 돼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기사 내용이랑은 너무 말이 바뀌지 않았어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단지들. 그러니까 벌써부터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3월에 안 될 것 같은 데는 4월을 미뤘던가. 또 아니면은 임대후 분양으로 바꿨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그래서 진짜 딱 잘 될 것 같은 몇 곳만 딱 나와가지고 분양가 좀 저렴하다고 느끼든가, 아니면 맨날 기사에서 찬양하는 둔촌주공 정도나 잘 나왔죠.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순위까지 갔다는 거 자체가 청약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없다는 소리인데, 그 얼마 남아있지 않은 수요 끌어모아서 둔촌주공이 다 빨아먹었죠. 다 빨아먹었는데 완판도 장담할 수 없죠. 완판이라고는 하는데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죠. 왜?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즉 신기루였을 뿐이다. 자, 분양 흥행발 반등. 자, 2월부터 지금 바닥 찍었나 하고 있는데, 자, KB부동산 3월 시계열 자료를 보면 주택 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95.1로 계속 떨어졌다. 전세가격 종합지수도 전달보다 떨어졌다. 평균 매매 가격인데 기사에서 오타낸 거예요. 중위 가격도 전달보다 하락했다. 또 떨어졌어요. 바닥은 무슨 바닥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그렇잖아요. 얼음바닥인 줄 알고 밟았는데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수영장 위에 살얼음 온 거였어. 밟았다가 푹 빠진 거지 이제. 딱 그런 상황이죠. 준공후 미분양은 0.4% 증가했던 상황에서 지금 13.4%나 늘어나고 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분양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는데 준공후 미분양이 적어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미분양이 안 된 것들이 2년 반이나 3년 뒤에 나오는 게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21년 하반기. 이제 거의 2년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년 뒤쯤이면은, 그러니까 뭐 내년 혹은 올해 말 이때쯤이면은 준공후 미분양이 폭증을 할 것이다. 그때 안 됐던 것들. 근데 만약에 진짜 시장이 살아났으면요, 비싼 새 집 사는 것보다 그래도 2년 반 전에 분양했으니까 지금 분양한 것보다 저렴한 준공후 미분양을 샀겠죠. 근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전혀 소진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여기 지금 계속 훈풍 이야기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분양시장 훈풍 하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 풀어줬죠 이번에.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또 풀어주죠 4월부터. 왜 자꾸 풀어줘요? 훈풍이면 냅둬야지. 안 훈풍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실거주 요건도 풀어달라고 계속 징징대고 있지. 통과 안 하고 계류 중이니까.
그걸 왜 풀어줘야 돼요? 투기 수요들 막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여태까지 어떻게 됐는데 그거 투기 수요 겨우겨우 막아놨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투기 막아서 집값 오른다. 그러더니 이제 풀어준대요. 풀어주니까 훈풍 분다. 그러니까 언론은 첫 번째로는 건설사 사주를 둔 곳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쪽으로 광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봤을 때 맨날 그런 사람들만 인터뷰하고 있죠. 방금 이야기한 서모 교수, 권모 교수, 신모 교수, 고모 교수 이런 사람들만 맨날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규제하면 오른다. 완화하면 오른다. 유동성 풀면 오른다. 유동성 막아도 오른다. 임대차 3법 시행하면 오른다. 임대차 3법 폐지하면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올라야 되니까 풀어줘야 된대요. 안 되죠. 왜 올려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왜 올라요? 분양가 뭐 자재비 인건비 올라서 오른다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택지비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책정을 할 때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해? 택지비가 떨어지고 분양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택지비인데 택지비가 떨어질 때 분양가가 왜 올라야 돼요? 근데 자꾸 그런 여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 살려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앞으로 신축 많아질 겁니다. 굴러다닐 거예요. 악성 미분양 늘어날 거니까. 자, 경매도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률 33.1, 즉 세 채 중 한 채만 낙찰되고 있다. 모든 시장이 침체 중이다. 이미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들 많이 나오고 있고 송파에도 나왔고 양주 같은 데도 나왔어요. 옥정 신도시에도 나와 있고 인천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저기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 분양가보다 떨어지진 않았어도 예를 들어 분양은 7억 했는데 지금 한 10억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한 10억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최초 분양가보다 안 떨어졌어도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막 11, 12억 해. 그것보다 더 떨어진 단지들은 세고 셌다. 분양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3분의 1이에요. 분양가는 더 올랐죠? 집값은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마피 비중은 3분의 1보다 적어질까요? 늘어날까요? 무피만 해도 손해예요.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얼만데. 그런데도 자꾸 지금 집사라고 부추기고 있죠. 근데 사실 집은 필요하죠. 나는 집을 갖고 싶어.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죠. 사람들이. 지금도 보시면 그래요. 금융 이해도 낮지만 돈 모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집, 주택 구입. 주택 구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떨어질 건데. 왜? 주택 구입을 하고 싶은데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빚은 늘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라.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특히 뭐 최초 분양가, 이 단지의 최초 분양가보다는 아직 높은 단지들이 많겠죠. 왜냐면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보다 우리 동네에 떨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신축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도 안 받고 있다. 이런 것들 분양 지금 악성 미분양 늘어나고 있고 분양가 지금 뭐 잘된다 하는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데 입주율 떨어지고 분양률도 안 좋고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죠. 모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잠깐 떨어지다가 잠깐 턱 걸리는 거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에 넘어가서 덥석 구입했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투자는 하지 말되 뭐 실거주는 빠를수록 좋다 아니에요. 실거주일수록 가장 합리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